형사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소제의까지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공소는 복습을 해보면, 공소와 공소권 이론, 뭐, 다 한 거고요. 다 말씀드렸고, 공소권. 이번에 볼 필요 없어요. 330의 공소권은 보실 필요 없으시고, 남용이론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용이론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정도, 불평등 요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다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엄청 많이 넘어가야 되는 기본 원칙도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공소의 취소 중요하죠? 말씀드렸고요. 공소의 취소. 그 다음에 공소장 지금 공소 취소 되게 중요한 표시 좀 해주시고 347페이지에 요 차례별 요건 제가 나중에 공소장 변경할 때 또 말씀드릴 거니까 공소장 변경할 때 말씀드리니까 그냥 공소장 변경에 별표만 하나 쳐놓으시고요. 취소와 구별한다. 이 정도만 좀 표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식, 공소장 제출 뭐 쭉 보시는데 요 부분 송달은 일단 요거 또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잠깐만 먼저 여기 348페이지 부분은 요거 좀 표시하시고 5일 정도, 1회 공판이 5일 전까지 요거 좀 표시하시고 5페이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여기 나왔었는데 여기 지금 규칙 118조 첨부 서류가 소개되어 있잖아요. 첨부 서류 소개되어 있는데 오늘부터 여기서 시작할 건데 요거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인용합니다. 이 규칙 118조 2항 이것이 바로 공소장 일본주의입니다. 오늘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공소장 일본주의부터 시작하실 것이에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써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그 다음에 이제 요 시경이 쭉 나왔고 김영날인 키워드만 표시한다면 그거 안 해도 되지만 사실은 한 거지만 자 349페이지에서 표시하실 것은 요거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 요거 고려하지 않는다. 오직 서면만 고려한다.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요것도 좀 미처하게 만약 특정이 안 됐다. 특정이 안 됐을 때는 일단 성명을 구합니다. 여러분 요것도 좀 어려운데 여기다가 화살표 이렇게 빼가지고 석명 의무 법원은 성명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성명 의무라고 좀 메모 좀 해주시고요.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김영란의 서명 요거는 그냥 법원지 기준이니까 김영란의 서명 정도 좀 기억하시고요. 밑줄만 쳐놓으시고 되시죠? 그 다음에 적법, 부적법. 그 다음에 요거, 간인. 요게 우리 검찰직에 나왔더라고요. 굳이 한번 기왕 말씀에 나왔으면, 간인. 여러분 여기 간인 하는데, 간인은 여기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순서. 그러니까 여러분 간인이 뭐냐면, 그냥 편하게 아시면 돼요. 이렇게 서류를 쭉 한 줄로 세워놓고, 이 사이에 도장을 찍는 거, 요게 간인이에요, 간인. 그러니까 순서를 안 바뀌게 서로 사이사이에 도장 찍는 걸 사이간자 써서 간인입니다, 간인. 그렇기 때문에 간인이 없어도 보이세요? 연속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니까 순서가 안 바뀌었다는 거죠. 연속된 인정됐다. 라고 한다면 그냥 증거로 쓰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요게 2023년 검찰직 기준. 사실은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는데 김영날인 요거는 2022년 법원직 기출 다본이 나오죠. 근데 이제 경찰은 아직 장문이 안 달았지만 요 정도만 그렇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요 판례도 좀 표시하시고요. 여러분이 공소제기에 방식 위반이 있는데 이 방식 위반이 있으면 요거는 검찰과 법원의 문제라고요. 법원한테 공소제기를 검사가 개떡같이 한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나는 건 법원이지 피고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치유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들은 중요하네요. 몇 페이지 확인해 보고 이거 표시하시고요. 몇 페이지입니까? 350페이지 다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재사항, 표적 기재사항 쭉 나오고 피고인 특정은 꼭 보셔야 요거 굳이 친다면 요건 발표한 게 그다음에 사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죄명도 아니면 요 3번 공사실 중요하죠. 몇 페이지죠? 이게 지금 352페이지 홍사의 특정 되게 중요합니다. 특정 되게 중요하고 홍사실의 특정이 되게 중요하고 제가 범죄별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특정이 안 된 거 요거는 경찰에서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별로 특징이 있는데 그걸 또 하는 건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불특정이 엄청 많이 판례가 나옵니다. 계속 판례가 나와요. 불특정, 포괄 일죄, 불특정 효과까지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또 나오죠. OX 판례. 신정한 사건, 뭐 저작권. 제가 다 지난 시간에 범죄별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불특정, 불명확 쭉 다 나옵니다. 되시겠죠? 쭉 나오고 길지만 다 정리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죠. 제가 찍어드린 것만 보시면 돼요. 찍어드린 거 쭉 보시면 되고 불특정, 적용법조 대충 쓰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요건데 요것도 하나만 표시할게요.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특정이 여러분 시험 나오겠으나 지금 365페이지에 요 표현 알아둬야 돼요. 적용법조에서 뭐 기재를 해야 돼요. 기재를 해야 되는데 형법 총칙이야. 형법 총칙에 있는 좀 더 기재를 해야 되지만 요거죠. 여러분 이 법률 문제는 사법부인 법원의 전권이죠. 검사가 쓰는 거. 그래서 법원이 씀씀하니까 이 처벌 이것은 요 검사가 쓰는 것은 보조 기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판단은 법원이 알아서 하는 거고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거기 법원은 검사장 기재 보도하지 않는다. 이게 요즘에 가장 급부상하는 쟁점들이죠. 이 정도를 표시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잘못 써도 상관없다. 잘못 써도 상관없는데 옛날에 요게 많이 나왔는데 요새는 구속되지 않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물어봅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되시죠? 페이지 확인할게요. 365페이지. 그 다음에 기타 여러분 읽어보고 예비적, 퇴적 기회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좀 보시면 돼요. 또 할 시간 없으니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공소제기의 방식이었습니다. 공소제기 방식이었는데 이제 하나가 더 남았어요. 다 말씀드렸고요. 하나 이제 오늘 여기서부터 할 겁니다. 공소장 1번주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규칙 118조 2항입니다. 2항. 그래서 중요한 건 다 말씀드렸고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거는 항상 그림을 잊지 마세요.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걸 어떻게 여기다 그려야 되나? 잠깐만. 잠시만요. 그러네. 자, 여러분들 수사는 이게 안 보이겠네. 이거 왜 이래? 잠깐만요. 이걸 눌러야 되나? 한번 써볼게요. 수사는 오케이. 수사는 증거 수집하는 거예요. 들어보신 적 있죠? 증거 수집하는데 이 수집한 증거를 공소를 제기할 때는 공소장을 제출해야 돼요. 느낌 오시죠? 그런데 공판이 열리면 법원은 혼자 열리는 거니까 1회 공판기일이 열린다고. 제가 그린 거 있지만 1회 공판기일이 열리는데 그러면 이 수집한 증거는 잘 보세요. 공소장에다가 첨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첨부하지 말고 1회 공판기일에 직접 제출하는 겁니다. 이게 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판에 바로 제출. 이게 핵심이에요. 왜냐면 공소장에 첨부하면 법원이 미리 보기 때문에 법원이 예단을 갖게 됩니다. 예단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단 안 주기 위해서 증거를 그래서 요겁니다. 여기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라.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만 제출하라.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하나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법원에 예단이 생겼을 법원에 어떻게 가야 되나? 법원에 예단이 생겼을 서류. 요거는 그 예단이 생겼을 서류. 요거는 제출하면 돼. 예단이 생겼을 서류. 요게 바로 증거물입니다. 증거물이에요. 그러니까 증거물을 여기다 공소장에 첨부하지 말고 한 장만 제출하라. 이게 바로 공소장 1번주입니다. 요걸 잘 기억하시고요. 되시죠? 자, 그럼 요걸 넘겨보시면 이제 우리가 제시한 거. 첨부도 안 되고 인용도 안 되고 말씀드리고 첨부도 안 되고 인용인데 물어보는 거 하나 정해져 있습니다. 첨부도 안 되는데 여러분 증거물을 첨부하지 말란 얘기지. 요거 예단을 줄 염려가 없는 거 다 말씀드렸어요. 예단 줄 염려가 없는 거 이거는 첨부할 수 있는 거죠. 예단을 주지 않는 거는 첨부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기 변호인 선임서, 그다음에 체포 서류, 구속 서류 요거 두 개는 할 수 있다. 요거만 좀 변호인 선임서라든가 다 말씀드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첨부도 하지 말고 인용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앞에다 붙이지도 말고 앞에다 쓰지도 말라. 인용도 하지 말라는 건데 여러분 요것도 볼게. 요 판례 발표 좀 3개 좀 치시고요. 특정이 필요한 경우. 이거는요. 여러분 요거 쓸게. 이거는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에요. 필요적 기재 사항이니까 중요한 거 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첨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규칙이 양보해야 돼. 우리 판례 기본적 입장은 공소장 일본주의는 규칙에 있는 것이고 특정은 법에 있는 거잖아. 여러분 법과 규칙이 충돌하면 법이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법의 특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규칙에 일본주의 위반하는 면이 있다, 다소 있다 하더라도 첨부하면 안 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인용할 수 있다. 첨부할 수밖에 없다. 이 표현을 좀 잘 기억하시고 판례 속에 인용하거나 첨부할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인용할 수 있다는 거죠. 특정에 필요하다면 이 판례까지 알아두시고요. 이건 아직 정문 출제 안 됐으니까 잘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난시간에 여기까지 한 것 같은데 이제 오늘부터 들어가 보면요. 여사기재. 여기도 했죠. 여사기재는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사항. 요거 필요적 기재사항이니까 쓸데없는 얘기죠. 사족을 달지 말아서 원칙적으로 금지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사를 쓰면 예단을 줄 염려가 있다는 거죠. 예단 배제. 그러니까 공소장 일본주의 정신을 확장하기 위해서 여사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사. 요겁니다. 그래서 역시 포함된다. 이 판례 읽으시고요. 그래서 쓴다.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데 공소장 일본주의는 아무것도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증거물을 첨부하거나 인용하지 말라는 거죠. 증거물을 첨부하거나 인용하지 말라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첨부할 수도 있는 아까 변호인 선임서나 체포 구속서는 첨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첨부할 수 있는데 증거물만 첨부하지 말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사를 기재하지 말라는 것도 예단을 줄 수 있는 여사를 기재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거 같은 걸 기재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많이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반인으로는 이제 살짝 착각하는 게 많이 물죠. 전과입니다. 전과. 여러분 일반인들은 전과자네? 네가 범인이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전과가 있으면 네가 범인이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전과가 있으면. 근데 그거는 일반인 생각이지 법관은 절대 전과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관은 증거를 보고 판단하는 거지 증거를 미리만 안 보면 되는 거지 전과를 미리 보는 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과는 전과는 실제 증거도 아니고요. 증거도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전과는 거의 주민번호 비슷하게, 이건 표현을 특정한 사항이에요. 아까 말했죠? 특정한 사항. 요거는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필요적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허용됩니다. 전과의 기재 허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앞에가 중요한 거예요. 뭐, 누범이나 삭수면 그런 상관없어요. 어떤 전과든 전과를 기재했다 하더라도 적법하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눈치를 까니까, 이제 뭘 했냐면 소년부 송치를 이거는 소년부 송치는 이건 보호처분이잖아요. 보호처분이지만 이건 쓸게 전과와 유사하다고요. 전과와 유사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별을 단 거지. 대단한 삶이요. 전과와 유사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지워질 생각 해볼게. 그렇더라도 이 공소제의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소년부 송치. 전과와 똑같다는 겁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과라고 너무 빡빡하니까 범죄 전력의 기재. 마찬가지입니다. 전과랑 다를 바 없죠. 그래서 위반도 할 수 없다.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이 세 개 잘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악성격 경력 성행 기준에 판례 없으니까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동기입니다. 동기. 제가 말씀드린 게 동기인데 동기는 여러분 범죄가 아닙니다. 범죄가 아니고 형법에서도 같이 써볼게요. 동기는 범죄 동기는 범죄가 아니고 여기다 쓸게 양형사유에 불과해요. 양형사유. 근데 일반인은 아까 전과와 마찬가지로 어때요? 일반인들도 절도가 벌어졌어요. 야, 너 요새 돈이 없어서 아주 쩔쩔매. 너 주식 투자해서 망해갖고 쩔쩔매더라. 네가 범인이지. 이렇게. 일반인들은 동기가 있으면 그 사람을 범인이라고 봅니다. 일반인들은 그래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건 일반인들 얘기지 법관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법관은 증거 보고 판단하는 거죠. 따라서 범죄 동기를 기재해도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 아닙니다. 특히 요즘 이제 함정을 많이 파는데 요거 되겠죠? 여러분 직접적인 동기든 직접은 아닌 경우는 간접적인 동기죠. 그러니까 직접이든 간접이든 동기의 기재는 상관없다는 거죠. 공소제 효력에 영향을 여러분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효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 아니다. 동기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동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동기 체크하시면 되고 경위 상관없어요. 증거만 아니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주의 기재인데 다른 주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봐봐요.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게 이제 공소사실이에요. 공소사실, 공소장에 기재한 사실이야. 공소사실인데 공소사실 외에 별도의 범죄를 쓰는 거예요. 여죄지. 그럼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여죄로 기재해? 그냥 별도로 공소를 제기하면 되잖아. 이런 이제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죄를 그러니까 근데 쉽게 말하면 A죄를 쓰면서 A죄가 B죄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B죄를 각각 공소를 제기하면 되는 거잖아. 공소를 제기하면 되지. A죄 공소, B죄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여기다 기재하냐고요. 여죄를 왜 기재하냐. 그 이유를 해야 돼요. 그 이유를 기재하는 이유는 요거 검사 나름 사정이 있는 거죠. 검사가 왜 별도로 기소하지 못했겠어요?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여죄는 입증된 것도 아니고 또 얘가 서로 여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얘가 B죄를 졌다고 해서 A죄를 졌다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전과랑 비슷한 건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야야 너 이런 아주 범죄 덩어리구만 이 자식. 범죄 덩어리네. 그러니까 다 기소하겠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그건 일반인들 얘기지 법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관은 절대로 증거 판단하니까 여죄를 기재해도 형소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적법한 공소 제기가 되는 것이죠. 되십니까? 그러면 요약을 하면 그래서 여죄도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여기다 좀 쓸게. 여백에다가 쓴다면 여러분 요건 좀 조심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따라서 여러분 판례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잘 인정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판례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잘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 동기를 써도 전과를 써도 여죄를 써도 다 일반이 아니라고 봤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시험에서 모르는 판례가 나왔는데 이 위반이 아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는 위반이 아니다라고 보는 쪽이 확률이 높은 거지. 상황 이해되세요? 공소장 위반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은 거예요. 상황 이해되세요? 왜냐? 판례는 자기가 공정하다고 믿는 거예요. 나는 공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라고 인정하지는 잘 않는다라는 겁니다. 상황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판례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사례는 거의 없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기억하시고요.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위반의 효과입니다. 여러분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은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뭐 규칙 위반이겠지만 규칙 어쨌든 제 열차가 법률규정 위반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규칙 위반이죠. 규칙 118조 2항 위반이죠. 그러니까 공소제기가 일단 어쨌든 부적법해요. 규칙도 법이니까 부적법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가 맨 앞 시간에 말씀드렸죠. 연결되는 거야. 대법원 규칙도 법이에요. 검찰 규칙이나 법무부령은 법이 아니지만 대법원 규칙은 법이라고 하잖아요. 대법원 규칙은 이게 법이기 때문에 규칙은 법원성이 있는 거잖아요. 규칙은 법원성이 있으니까 규칙을 위반해도 법률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공소를 받아주면 안 돼요. 공소를 토해내야지. 공소를 기각해야 돼요. 공소를 기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번 위반했다고 해서 피고인이 없거나 검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잖아. 그러니까 위법하니까 기각하지만 판결입니다. 결정이 아니에요. 결정은 뭐 피해 죽었거나 이런 거지. 근데 공소일반이면 검사가 공소를 잘못한 거지 검사가 없거나 피고인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기판을 선고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원칙이에요. 원칙은 이거부터 보여야 돼요. 공기판을 선고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생각할 게 있는 게 그 다음에 요 판례를 별표를 3개를 쳐줘야 됩니다. 판례 별표를 3개를 쳐주시고요. 3개를 쳐주시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판례입니다. 거의 같은 판례인데 여러분 요걸 좀 잠깐 좀 생각을 해 보신다면은 여러분들 이게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 공소장 일본주의는요. 10번 보세요. 공소장 일본주의를 보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공소장 일본주의를 보는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공소장 일본주의를 보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좀 가늘게 쓸게요. 공소장 일본주의를 보는 두 가지 입장인데 첫 번째 입장은 그냥 이것은 단지 공소 제기의 방식이다. 공소장 한 장만 제시해야지 뭐 쓸데없는 거 제시 안 해서 공소 제기의 방식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고 두 번째 아니다. 예단을 주는 걸 첨부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공정한 재판을 해준다. 공정한 재판,
공정한 재판을 한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공정한 재판. 적법 절차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공소제기의 방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거는 결국 이건 대법원 규칙, 형사소송 규칙, 형사소송 규칙 문제, 형사소송 규칙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규칙 문제가 되는 것이고 공정한 재판, 적법 절차 문제다. 공소장을 위반했다는 건 적법 절차 위반이다. 이런 문제로 본다는 이것은 적법 위반이라고 보는 것은 이건 결국 헌법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두 개를 보는 관인데 위반했을 때 치유가 되니? 공소장 1번주 위반이 치유가 되나? 라는 논의가 있어요. 치유가 되나 논의할 수 있는데 치유가 된다라고 보는 견해는 바로 이걸 따를 때, 이걸 따르면 그냥 방식 위반이니까 방식 위반은 피고인이 다투지 않으면 하자가 치유된다는 거예요. 하자가 치유된다. 그냥 방식만 위반한 거니까. 방식만 위반한 거니까 하자의 치유가 된다라고 보는 거고 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판례 판례 입장이야. 대법원 판례 전원합의체 다수의 입장이에요. 다수의 입장이야. 그럼 아니다. 전수환 대법관님인데 전수환 전 대법관님 지금 고대 로스쿨에 가서 이제 경험을 하신다는데 훌륭한 분이죠. 전수환 그 대법관님으로부터 대변되는 그 소수견해는 아니다. 이거는 적법수자 공정한 재판의 문제이기 때문에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치유가 되지 않는다. 두 가지 하나 대립되고 여러분들 우리가 수원법학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러분 이걸 정리해보면 우리 판례는 이 1번을 따르니까 자 방식에서 자 원래 위반이 되면 여기서 끊어야 돼. 원칙이야. 원칙 앞에 나온 거야. 원칙이야. 공익판 원칙인데 그렇지만 법원이 제가 판단해서 그대로 진행했고 공판장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실명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미 진행된 효력을 다툴 수가 없다. 그 얘기는 하자가 치유된다는 거죠. 바로 요 1번 관을 따르고 있다. 방식 위반이니까 다투지 않고 조사가 완료되면 하자가 치유되는 거죠. 물론 조심할 거 다퉜어요. 다투면 치유 안 됩니다. 다투면 치유가 안 돼. 방식 위반을 다퉜으면 치유가 안 되는데 다투지 않았다면은 치유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요게 다시 내고 1번 견해입니다. 요게 시험에 나오겠죠. 그리고 아마 틀린 답으로 요걸 낼 거라고. 치유가 안 된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틀린 답이죠. 이게 오답 사례로 나오겠죠. 대법원 사례가 저는 참 좋아하지만 오답 사례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됐나?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건 꼭 요 판례는 요거 두 개는 별표 3개쯤 쳐주시고 뭐 알아둬야 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계속 쭉 살펴보면 마찬가지 판례 계속 나오고 있죠. 마찬가지 판례입니다. 선고된 이후에는 다섯. 그러니까 조사 일심이 선고 요거 하나만 써 여기다 쓸게요. 일심이 선고됐다는 얘기는요. 선고됐다는 얘기 여기다가 요거 증거조사 맞죠. 증거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투졌다.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치유됐다. 방식 위반은 치유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자분들 수업 들으시면 남자친구가 말을 좀 잘못할 수 있어요. 방식 위반은 여러분이 눈 감아주고 결혼하면 치유됩니다. 사소한 방식 위반. 그렇지만 남자친구가 적법 절차에 반하는가, 폭력 성향이 있다든가 이런 건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공소장을 보는 관에 따라 다르다는 거 이런 걸 좀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으시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공소장 1번주의였습니다. 공소장 1번주의고 거기 보면 좀 몇 가지 남았는데 공소장 1번주의는 당연히 판례가 보는 핵심이에요. 판례는 공소장 1번주의를 보세요. 공소제기의 방식 판례죠. 판례 이렇게 보는 거니까 당연히 공소제기할 때만 적용되고 공소제기 이후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소제기 적용되지 않고 별표 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갱신은 하다가 다시 1번주의 안 돼요. 이미 한 번 했으니까 갱신 안 되고 상소심 2심, 3심 당연히 안 되고요. 파기환 소유도 안 됩니다. 그냥 상소 이후, 그러니까 공소제기 이후 안 된다. 이걸 한번 읽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건 약간 설명이 필요해서 다음 시간에 좀 넘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약식명령은 여러분 약식명령은 요만 잠깐 약식명령은 물론 검사가 요거다 밑줄을 치고 약식명령은 요거 이렇게 서면심리에서 벌금을 부과해요. 약식명은 서면심리에서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공소장 1번주의랑에 적용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소장 1번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필요한 그러니까 약식명 청구할 때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겠지만 약식명 청구할 때 서면심리니까 서면을 여러분 여기다 쓸게. 하는데 서류 제출. 서류를 다 제출해 버리기 때문에 서류를
서류를 제출할 때, 청구할 때 제출하니까 당연히 1일 공판 1일 안 열려요. 그냥 서면 심리해갖고 재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제출해버리니까 당연히 서면 심리니까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낚시만의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 및 증거물이 법원에 제출돼서 공소장 일본인주를 발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요건 쟁점이 좀 있으니까, 쟁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멍청한 책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요건 약간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